자, 이번에는 조선의 건국과정 볼 거예요. 이쪽은 고려 말, 조선 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순서를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원나라 배웠습니다.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했었죠. 근데 원나라가 기울고 새로이 명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를 밀어내고 그 중국 본토를 명나라가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신흥 강국이었던 명나라가 우리 고려에 뭘 요구하냐면 옛날 쌍성 총관부 있죠. 국민왕이 차지했었던 요 지역을 돌려달라고 해. 쌍성 총관부가 어느 지역이야? 요 지역이죠. 그래서 요거를 명나라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를 돌려주든지 전쟁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돼. 그 당시 왕이 우왕이었는데 최영은 그 당시 때 우왕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요 두 세력은 이거 돌려주지 말고 명나라하고 한판 뜨자, 전쟁하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요하강이라 그러는데 요하강의 동쪽, 여기를 요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요동을 정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성계. 근데 왕이었던 우왕이 이성계로 하여금 전쟁하라고 한마디로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성계는 반대를 하죠. 요 아래 보면은 나오지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 근데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이 날아가고 그렇다고 가자니 또 죽을 것 같고 일단은 왕이 시켜서 갑니다. 이렇게 군대를 끌고 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이게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중간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비가 내려가지고 전진을 하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잠깐 멈춰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가면은 전쟁인데 죽을 것 같고 돌아가자니 왕한테 죽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성계는 회군을 하게 됩니다. 회군, 군대를 돌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요동을 정벌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고려를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회군을 해서 최영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우왕, 차왕 쫓아내버리고 공양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빌 왕을 앉히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이미 이때 권력을 다 쥐었어. 지가 왕만 아닌 거지 실질적인 권력은 다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하들, 그 당시 대세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똘똘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로 쪼개져. 혁명파,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한마디로 조선이죠. 조선을 세우자, 새로이. 그리고 온건파, 안 된다.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똘똘이들이 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혁명파는 이제 조선을 세우자는 쪽인데 정도전이 상당히 대표적이에요. 온건파는 상대적으로 고려 왕조를 지키라는 쪽인데 정몽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요 비교해서 좀 외워둬야 돼요. 근데 혁명파는 급진파라고도 합니다. 급진파. 그래서 이 2사람이 대표적인데 이름 자체가 좀 급진적이야. 조준. 사격할 때 조준판 필요하죠. 그래서 총을 쏠 때 도전 외치고 총을 쏘죠. 참고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딱 해가지고 요 부대, 이기자 부대 나왔는데 선생님은 포상휴가를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중에서 총 쏘는 거 20발을 만발이라 그러는데 20발 다 맞추면 포상휴가 보내주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사격 갈 때마다 선생님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전 외쳐가지고 사격 만발 쏴가지고 포상휴가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이 추억의 부대, 이기자 부대가 작년에 사라졌죠. 인구수가 감소해서. 나름대로 메이커 부대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기자. 자, 그래서 정도전. 다음에 선생님 보자마자 이 영상 보고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이기자 인사하는 사람 선생님 룰렛 한번 돌리게 해줄게요. 그래서 정도전 조준을 해서 도전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정몽주, 이색, 얘네들이 조준해가지고 도전하니까 온건파든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이 새끼들이 정몽주, 이 새끼들이 몽 꿈꾸고 앉아있네. 몽. 그래서 혁명파, 정도전, 조준해서 도전한다. 온건파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 꿈꾸고 앉아있네. 나 천재인가? 왜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갈등을 빚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법을 실시해. 전자 들어가니까 뭐 땅과 관련된 제도겠죠? 요거는 요 신진사대부 있죠? 똘똘이들한테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한마디로 땅을 주는 거예요. 신진사대부들.
주로 얘네들을 겨냥한 제도겠죠. 그래서 특이점은 전직과 현직 관리한테 줍니다. 전직은 퇴임한 관리, 현직은 현재 관리,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땅만 한정해서 토지를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원래 여기서 농민들이 농사 짓잖아요. 여기서 쌀을 생산하면은 쌀의 10분의 1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이 과정법에 의해서 국가 관리가 돼서 땅을 받으면은 이 농민이 된 세금을 이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국가가 아니라 관리가 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농민이 10분의 1 세금을 국가에 내는데 이 과전을 받은 현직 관료인 나한테 10분의 1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전법, 신진사대부 챙겨주는 거였는데 전직, 퇴임한 관리, 현직, 현재 관리한테 주고 경기도 땅만 서울 주변을 경기라고 합니다. 이쪽 땅만 주게 되는데 이 땅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이 농민이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대신 받는다. 이것을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똘똘한 친구들은 걱정이 들 거예요. 경기도 지역 땅만 주면은 경기도 땅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땅이 부족해져. 그래서 저 뒤에 배우겠지만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현직 관료한테만 주게 되는. 그건 이따가 소개해 줄 거고. 그리고 과정법 실시 이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1392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되죠. 근데 이성계가 액션을 좀 취해요. 신하들이 이미 이성계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눈치 보면서 왕 거절하거든. 전하, 이성계 장군이시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성계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성계가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성씨가 왕건, 왕씨에서 이성계 이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혁명파를 급진파라고도 하지만 역성혁명파라고도 합니다. 역성,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성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 크게 착각하는 게 조선이 건국되고 과전법이 실시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과전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었어요. 그래서 유동정벌 추진, 위화도 회군, 과전법으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요 순서는 알아둬야 되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퀴즈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잖아. 근데 이성계를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있대. 이성계가 조선 농민들한테 그 전엔 먹지 못했던 쌀밥을 먹게 해줬대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해서 이성계가 챙겨준 쌀밥이라는 표현에서 쌀밥을 이때부터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땡땡. 알겠어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표현 쓴대. 좀 더 힌트를 주면 여기 밥입니다. 이성계가 농민들한테 쌀밥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붙은 쌀밥의 이름 땡땡. 이것이 지금도 이어져서 북한에서는 쌀밥을 땡밥이라 부릅니다. 요거 한번 찾아서 답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 순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 자료예요. 방금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건국 과정까지 봤는데 위화도에 가기 전에 한마디로 요동 정벌하기 전에 이성계는 반대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4가지 반대한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거역할 수 없다. 야, 작은 조선이 고려죠. 이때는 작은 고려가 큰 명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농사철이다. 세 번째는 원정, 요동을 공격할 경우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장마철이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성계는 고려가 요동을 정벌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최영 장군과 우왕이 보내버리죠. 그래서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흐르는데 요 끝쪽에 위화도가 있는데 여기서 비가 와서 고립되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회군, 군대를 돌렸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의 장인어른 누가 있었어? 최영이 있었잖아. 얘네들이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정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 돌아와서 최영 죽이고
우왕 쫓아내버리고 권력을 잡죠. 그래서 이성계가 실권을 잡았어. 근데 이성계는 이제 조선을 세우려고 하죠. 근데 아직도 고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무슨 사대부? 여기가 옹공파 사대부, 여기가 급진파 아니면 혁명파 사대부라고 그랬었죠. 여기 이제 정도전, 여기 정몽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고려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서 찾아 있었던 아주 명망 깊은 사람이야. 고려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고자 했는데 이 정몽주를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나서죠. 그래서 이방원이 마지막으로 정몽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정몽주한테 제안을 하죠. 근데 가가지고 야 우리 조선 같이 세우자 이렇게 폼 없이 얘기하지 않아. 그 당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멋있게 시로 그 시가 뭐예요? 하여가라는 시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우리 같이 어울려서 함께 조선 만들어 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어울려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여가라는 시를 적어서 정몽주한테 딱 보내죠. 정몽주도 천재잖아. 딱 보니까 자기를 회유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그런 시란 말이야. 그래서 정몽주가 주머니에서 fuck you 날리기 전에 멋있게 본인도 시로 답가를 쓰죠. 이것이 그 유명한 단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몸이 죽고 100번을 죽더라도 시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꺼지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단심가. 그래서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하여가를 통해서 정몽주를 떠봤지만 정몽주가 단신가로서 빠큐를 날리면서 이방원이 판단을 하죠. 아, 죽이기 아깝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선주교란 다리에서 자객을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지나갈 때 철퇴로 머리를 찍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정몽주가 여기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 선주교는 수도였던 개경이 있는 다리인데 이 핏자국이 아직도 빨갛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선주교 하면은 정몽주의 핏자국 기억을 하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하여가, 단신가가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거. 그래서 개성에 있는 선주교는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한 곳이다. 참고로 하여가란 제목의 노래가 있죠. 야야야야야 예예예예예 야야야야야.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선생님 서울 갔다 왔는데 차 막혀서 미친 줄 알았어요. 2시간이면 내려올 거리를 오늘 5시간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오늘 BTS 데뷔 10주년이래. 그래서 BTS가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30만 명이 모일 거 예상해가지고 지금 난리야 서울. 오늘 서울 가는 사람들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좋댔습니다. 얘기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하여가 방금 그 얘기 왜 하냐면 지금의 BTS가 있다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 엄청 BTS 정도 급의 엄청 파괴력이 컸던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아이돌도 아니지만 문화계에 혁신을 줬었던 그 사람이 이 하여가를 불렀죠. 아직도 기억나. 이 하여가. 그 사람이 2집이었던 것 같아요. 쌤이 그땐 카세트 테이프 세대거든. 음악 가게 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누구누구 2집 나왔다면서요? 해가지고 막 보다가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어디 가냐 해가지고 사장님이 어디 갔어요? 해가지고 사장님이 안 줬어?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안 보여요? 해가지고 사장님이 하나 더 주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난 흑심이 없었어. 그냥 챙겨왔거든. 그래서 친구랑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있네? 어떻게? 친구를 하나씩 나눠 가져가지고 빨리 도망갔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도둑질이었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철없을 때라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사장님한테 미안하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도 모르게 손이 빨라지는 이런 하여가 그 당시 문화 대통령 누굴까요?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세요.